일본의 도쿄 중심부의 가장 핵심 부지라 불리우는 곳이 사실은 한국 땅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일본 현지인들의 혐한 시위가 들끓고 있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긴박한 상황.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재밌고 감동 있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역사학자 알렉산더 카터라고 합니다. 저는 동아시아의 복잡한 역사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쿄에서 역사가로 연구를 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문서와 서적, 그리고 다양한 기록들을 깊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교훈들이 담겨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의 근무지는 역사의 유물들로 가득 찬 도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인 도쿄 도립도서관입니다. 오래된 신문, 손으로 직접 쓴 편지, 그리고 희미해진 사진들이 잊혀진 역사와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제 직업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게 역사를 보존하는 일은 단순한 학문적 추구를 넘어 진실을 밝혀내어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전 세계의 사건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역사에 관해 연구하기에는 제한적인 상황이었고 솔직히 관심도 적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 내 제1동포 공동체에 대해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금전적 이익과 정치적 권력을 얻기 위해 움직인다고 주장하였고, 그러한 의견들이 옛 속담처럼 전해지면서 저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뜻밖의 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도쿄 중심가의 분주한 거리를 걷다가 저는 한국 대사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대사관 건물의 현대적인 디자인과 굵직한 간판이 단번에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입구에는 소규모 시위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높았고 구호는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인들은 받기만 한다.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 등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장면의 강렬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일까? 이 단순하고 부정적인 꼬리표 너머에 더 깊은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의 안에서 깊은 호기심 생겼습니다. 그날 도서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단순화된 역사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진정한 역사가라면 이전에 무시했던 부분들까지도 모든 측면에서 역사를 탐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연한 마음으로 일본 내 한국인 공동체의 역사를 직접 조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기록 보관소를 뒤지고 당시의 생생한 증언들을 검토하며 제가 접했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각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내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서관을 나서면서 저는 결의와 기대가 뒤섞인 마음이었습니다. 제 의무는 분명했습니다. 기존의 선입견에 도전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역사를 바라보는 제 관점을 새롭게 바꾸고 진실을 알아가게 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대사관 밖에서의 시위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부정적인 고정관념 뒤에 숨겨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깊게 박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일본 내 한국인 역사를 밝힐 수 있는 원본 기록을 찾기 위해 공공도서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1960년대 자료부터 탐독하였는데 오래된 신문, 정부 보고서, 그리고 개인 회고록들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상세한 보고서에서 민종현이라는 한국인 사업가의 이야기를 발견하였습니다. 1962년에 민종현이라는 사람이
도쿄 중심부의 비싸고 귀중한 토지를 기부하여 한국 대사관 건립에 기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듣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주장 때문에 그 일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서를 더 깊이 읽어가던 중 민종현이 남긴 편지 한 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편지는 우리의 태극기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간결하지만 강력한 문구로 마무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서 저는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깊은 애국심과 개인적 희생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그러한 행동의 동기에 대해 제 기존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연구 범위를 20세기 초로 확장하였습니다. 특히 1923년에 있었던 격동의 사건들 속에서 일본에 거주한 한국인들이 겪은 가혹한 현실들을 기록한 자료들을 찾고자 했습니다. 신문기사, 공식 성명, 그리고 개인 서신 등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대지진 이후 혼란 속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근거 없는 소문에 의해 억울하게 고소되고 폭행당하며 심지어 살해당하는 참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보고서들의 솔직한 문체는 단순한 불운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 뿌리내린 편견과 폭력의 결과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또 일본 내 한국인의 역사를 전문으로 하는 작은 지역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해진 옷가지, 바랜 사진, 그리고 개인 일기와 같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고통과 인내의 이야기를 담은 유물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저는 제1동포 2세 김동혁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동혁 씨는 전쟁 이후에도 지속된 차별에 대해 솔직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학교, 직장, 공공장소 등에서 가족이 부당하게 대우받았던 여러 사건들을 꾸밈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극적으로 꾸며진 것이 아니라 그저 일상의 진실이었고 저는 그 진솔한 이야기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후 몇 주간 저는 지역기록 보관소와 커뮤니티 센터를 샅샅이 뒤지며 개인적 비극과 작은 사실들을 기록한 사진과 편지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유물들은 한국인 공동체의 역사가 끊임없는 존엄과 자긍심을 위한 투쟁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민종현님의 기부 행위가 단순한 금전적 기부가 아니라 굴복하지 않는 의지의 표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끊임없는 역경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켜내려는 제1동포들의 결연한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를 녹음하고 상세한 메모를 남기며 전시물들의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몇몇 동료들과 제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한때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반복하던 일본 현지의 동료들조차도 민종현 씨의 동기와 1923년 사건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진지한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오후 긴 연구 시간을 마치고 책상에 앉아 모든 것을 되돌아보던 중 저는 처음에 가지고 있던 한국인 공동체에 관한 편협한 인식이 불완전한 정보와 오랜 편견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연구하던 사람들의 희생과 고난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으며 그 깊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진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널리 공유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연구가 제 자신의 시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배해온 단순하고 부정적인 역사 너머의 진실을 다른 이들도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리라 확신하였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의 관점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민종현님과 같이 행동한 개인들의 행위와 제1동포 2세 김동혁님께서 생생히 전달해 주신 가족들의 일상 속 투쟁은 모두 조국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과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깊고 진실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강력한 역사를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모든 증거 한 조각 한 조각이
일본 내 제1동포들에 대한 보다 존중하는 마음과 이해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수개월간의 집중적인 연구를 마친 후 저는 일본 내 제1동포들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전시하는 제1한인역사자료관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박물관은 역사적 사실들을 꾸밈없이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설계되었는데요.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기대와 동시에 엄숙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복도마다 한국인의 다양한 경험을 시대순으로 정리한 전시물들이 즐비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1923년에 일어난 관동대학 살 사건을 전시구역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복도 벽면에는 공포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흑백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대지진 이후 벌어진 폭력 사태를 보도한 원본 신문 기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기사들은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해 한국인 주민들이 잔인하게 공격당한 사건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평이한 문장 하나하나에 담긴 무게를 오랜 시간 동안 곱씹으며 기록했습니다. 전시의 자료들은 사건을 과장하지 않고 오로지 냉정한 현실만을 그대로 보여주었는데요. 한 가족이 산산이 흩어지고 한 공동체가 무너져버린 그 씁쓸한 진실을 그대로 마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전후 시대를 다루는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구역에는 손으로 직접 쓴 편지, 정부에서 발행한 공문, 심지어 학교 기록이나 취업 서류와 같이 일상적인 물품들까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일본 내 한국인들이 체계적인 차별을 계속해서 겪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공하였습니다. 저는 인종만을 이유로 취업 기회가 거부된 기록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학생들의 증언, 그리고 인종적 편견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공고문 등 구체적인 사례들을 주의 깊게 메모하였습니다. 전시되어 있던 모든 전시품은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온 현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전시물 중 하나는 민종현 씨의 삶과 유산을 다룬 전시였습니다. 그 전시에는 민종현 씨의 인생의 여러 단계를 보여주는 다양한 사진들과 함께 기부 기록, 사본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우리의 태극기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민종현님의 손글씨 메모가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여러 번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한 번 볼 때마다 그의 대담한 희생 정신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짐을 느꼈습니다. 민종현님의 기부 행위가 단순한 금전적 거래가 아니라 억압적인 체제에 맞선 강력한 저항의 상징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끊임없는 역경 속에서도 희망과 결의를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방문 중 저는 일본 내 한국인의 경험을 전문으로 연구하신 지역 역사가분께서 진행하시는 안내 투어에도 참석했습니다. 안내자분께서는 역사적 배경을 간결하고 솔직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실제로 차별을 겪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인용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설명은 사실 그대로 통계와 기록된 인터뷰 인용문에 의존해 진행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단지 배경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인 가족이 주거지를 거부당한 사건 같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사실적이고 직접적인 설명은 전시에서 본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 저로 하여금 불의의 사건들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안내 투어가 끝난 후 저는 전시 공간에서 추가적인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체험형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전시실에서는 방문객들이 직접 노년의 한국인들이 겪은 개인적인 경험이 녹음된 음성 기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였고 일상 속에서 이어지는 어려움과 작지만 의미 있는 승리들을 생생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음성 기록 중 몇 부분을 녹음하여 나중에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기록들이 역사의 사실들을 더욱 실감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박물관 방문은 제 발견 여정의 절정을 이루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역사적 기록, 사진, 그리고 개인 증언들이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전시되어 있던 덕분에 저는 일본 내 한국인 제1동포 공동체의 투쟁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시를 마치고 노트 한 권 가득 채워진 세밀한 관찰 기록과 함께 이 이야기를 왜곡 없이 정확히 기록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안고 박물관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는 한인 공동체가 치른 희생들이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정체성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이고 용감한 노력의 일부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한층 더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역사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진실을 기록하고 널리 알릴 것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인 공동체가 겪어온 고난과 투쟁,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희망의 불씨는 저에게 한결같은 진실과 용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 하나하나가 일본 내 한국인 공동체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존중하는 이해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으며 저는 앞으로의 연구 여정을 더욱 뜻깊게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쿄 외곽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장소는 소박하였지만 분위기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들을 선별했습니다. 제 목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사실 그대로 일본 내 한국인 공동체의 역사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발표는 역사적 사진들을 대형 스크린에 투사하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923년 당시의 장면들을 담은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분주한 거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얼굴들, 그리고 대지진으로 인한 혼란의 잔재가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들이 연출된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소문이 한국인 주민들에 대한 잔인한 폭력으로 이어진 실제 순간들을 포착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시의 원본 신문 기사에서 발췌한 짧은 문구들을 큰 소리로 읽으며 그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과장도 없이 냉정한 진실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공식 기록, 손글씨 편지, 그리고 학교 기록이나 취업 서류와 같은 일상적 문서들을 순서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이 자료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일본 내 한국인들이 체계적인 차별을 지속적으로 겪었음을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저는 인종만으로 취업 기회가 박탈되었던 기록, 학교에서 괴롭힘당한 학생들의 증언, 그리고 인종적 편견이 명시된 공고문 등 구체적인 예들을 슬라이드의 요점으로 정리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민종현님의 손글씨 메모가 담긴 사진을 보여드리며 우리의 태극기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의 굳건한 결의를 전달하는 문구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메모가 단순한 문구를 넘어 굴복하지 않는 의지와 희망의 선언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의 토지 기부 행위의 배경과 그가 치른 희생이 깊이 뿌리내린 차별에 맞선 단호한 저항의 표시였음을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의 행동이 많은 이들에게 자긍심과 결의를 상징하는 전환점이 되었음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어 저는 김동형님의 개인적인 증언을 소개하였습니다. 녹음된 그의 증언 발췌문을 공유하며 그와 가족이 지속되는 차별로 인해 일상에서 겪은 고난의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의 경험이 한국인 공동체 전체가 겪은 어려움을 상징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내용을 단계별로 설명하여 사람들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실들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독려했고 그들의 질문에 대해 추가적인 데이터와 예시를 들어가며 직접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였습니다. 일본 내 한국인의 역사는 단순히 부정적인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제1동포들의 끊임없는 회복력과 용감한 희생의 이야기임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저는 한때
우리에게 전해진 부정적 고정관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확한 기록들과 생생한 증언들을 검토한 후 한국인 공동체가 존엄과 정체성을 위해 얼마나 지칠 줄 모르고 싸웠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자손들의 문화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깊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발표를 마치자 잠시 생각에 잠긴 정적이 흘렀고 이어서 차분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자리에 남아 몇몇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전에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적 부당함의 깊이에 대해 새롭게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사실 자료들과 명확한 전달 덕분에 제가 무시해왔던 역사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노력이 조금이나마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오래된 편견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기여한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기회로 제 연구가 역사적 관점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진실된 역사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 노력이 오래된 인식을 바꾸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랜 역사의 왜곡으로 차별과 핍박을 받아야 했던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도 자손들을 위해 그리고 자국을 위해 오해와 편견을 견뎌내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고 멋있었습니다. 저희는 더 따뜻하고 감동 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